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월 달에 그 작성한 제22대 총선 선거 부정 방지 대책이라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교안 그 대표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고요. 기독교문화연구소는 전 국정원장 법무장관을 지내신 김승규 변호사님이 또 소장으로 계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난 4.15 총선 이후로 그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또 이제 곧 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굉장히 아주 상세한 내용의 그런 자료를 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관계 요처에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문화연구소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는 영문 명칭으로는 Christian Cultural Institute of Korea, CCIK인데요. 국내외 기독문화 연구와 학술 교류, 기독교 관련 법률, 제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해 나감으로써 한국 기독교계 연합의 정신을 구현하며 바른 기독교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한국 사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여 기독교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문화연구소는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약 6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관계 요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독교문화연구소 소장하는 김승규 그 전 국정원장님은 법무장관을 역임하셨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설립 당시부터 같이 그 파트너로 일을 했던 그 법무빈 로고스 대표로 오셔서 제가 대표로 모셨던 그런 분이시고 또 장로님이십니다. 김승규 장로님은 이제 그 전남 순천이 고향이신 분인데요. 순천에도 그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요. 교회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신앙이 그런 철저한 그런 집안들이 있는데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 가정도 정말 우리나라의 그 신앙적 명문 가정 중에 한 가정이고요. 그 장로님 말씀은 이제 연초가 되면 아버님 그러니까 부모님 이하 형제, 손자, 손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가족이 100명이 넘는데 100명이 한 장소를 전부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순서를 정해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도 저도 이제 제가 그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저도 지금 교회 장로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함께 모여서 정말 신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런 전통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한 기독교 선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또 그 배경에는 자유중국 장개석 총통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승전국들이 세계 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을 이제 지지해주고 그러한 결의가 있어서 가능케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대만의 선거제도를 견학하기 위해서 타이중 YMCA를 이제 하고 교류하면서 대만 타이중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선거제도를 견학하고 왔는데요. 타이중 YMCA 총장, 총간사 스티브 추 선생님께서 장개석 장제스 전 자유중국 총통은 본토에 있을 때 상해 YMCA 회관에서 송미령 여사 사모님인 송미령 여사를 거기서 만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송미령 여사의 아버님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고 상해 YMCA 총간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자유중국과 또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국가가 이렇게 독립하고 또 공화국을 건설하고 이런 거 한 거는 우리 기독교 선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22대 총선 부정선거 방지 대책 이거는 김승규 기독교 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연구소의 여러 전문가들과 또 저와 우리 박주연 변호사, 우리 장영우 대표님 같은 또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연구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함께 자문을 하면서 작성한 거고요. 굉장히 아주 철저한 그런 준비를 거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런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 요지는요. 요지는 우선 사전투표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인의 수를 전산적으로 증감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인의 우편봉투를 바꿔치기 하지 못하게 지킨다. 이런 요지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 본인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지에 투입을 방지한다는 게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 투표관리관 사인이라는 이제 개인의 인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선거일 당일도 개인 사인을 찍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이라는 것은 투표소에 투표를 관리하는 총감독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아니고 주로 이제 행정공무원 직원이 투표관리관을 역할을 맡는데 투표를 전부 감독하는 관리관이고 그래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인장을 찍어서 투표지를 한 장씩 교부하도록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이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하지 않고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인형을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는 사실은 법률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과 또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법률의 규정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꼭 날인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촉구한 사실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계속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인 날인을 지킬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꼭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한 상태로 이번 4.10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일 투표에 있어서는 투표 참관인 정당 참관인이 한 통석이면 부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그동안 그 여러 선거에서 그 개표장에서 별로 이렇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별로 없었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 지역은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등 공정선거 감시자로서 투입해서 감시한다는 이런 대책의 요지를 세웠고요. 이거는 부방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셔서 부방대를 이렇게 창설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부방대 활동을 하고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이 부방대 활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고 또 선거 그 참관인으로도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람이 수검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수개표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 부정선거 방지 대책입니다. 사실 전자기기는 수개표를 하면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좀 특이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용어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선거 부정과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서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과 부정선거의 개념을 구분해서 실무에 사용하고 있고요. 선거 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선거 부정으로 개념 정의하고 부정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 국민, 유권자나 제3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것을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법률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선거라는 개념보다는 선거부정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두 가지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또 구분해야 되는데요.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용지라고 하고 투표 후에는 투표지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들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2024년 1월 13일에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처럼 첫째,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는 또 여긴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해외 부재자 투표라든지 뭐 선상투표 이렇게 정말 이게 뭔가 선거 부정이 일어나도 그걸 정말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없는 선거 부정을 막기 어려운 이런 그 다른 종류의 투표는 없애자는 거고요. 개표는 당일 투표 완료 즉시 개표소를 투표소로 전환하여 수개표를 해야 할 것임. 이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투표 후에 투표함을 이렇게 옮기는 나라는 뭔가 우리나라하고 정말 이렇게 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표함을 투표 후에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수개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장 수개표 방식의 그 대만 선거처럼 그런 방식을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 이건 정말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 중국 등 국내에서 부정선거를 꾀하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고 깨끗한 선거가 가능할 것임. 그러나 현재 총선을 그 2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문서 작성할 때는 2월 달이니까 2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여야가 공정 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몇 가지 절차를 개선하면 선거 부정을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임 이라고 이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전투표, 당일투표에 있어서 어떠한 그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에 있어서 관내 사전투표지는 투표 마감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꺼내서 직접 수를 세워보지 않고 투표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는 투표인 수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 매수를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로만 파악하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지 매수를 증감 조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의 위험성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는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우편 집중국 전국 24개에 모였다가 지역선관위로 발송됩니다. 우편 집중국은 다량의 우편 봉투가 모이는 곳이며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이 소홀한 우편 집중국에서 미리 위조된 회송용 봉투 및 투표지와 바꿔치기 작업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관내 사전투표지가 동봉된 회송용 봉투가 우편 집중국에 64만여 통이 하루 이상 머물렀다가 발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전투표지가 우체국에서 각 선관위로 배송 완료된 날짜와 각 선관위원회에서 수령한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배송 중간에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 바꿔치기 하여 선관위로 배송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4.15 총선 이후 그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되는 관내 사전 투표지는 정말 이렇게 손 하나 댄 흔적이 없는 그런 빳빳한 그 투표지 뭉치들이 개표되고 특히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지방선거 이런 선거에서 그 대량의 관내 사전 투표지가 위조돼서 투입된 걸로 의심할 만한 그런 정말 전혀 손탄 흔적이 없는 그런 투표지들이 다량 개표된 것을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저희 다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전투표 용지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되어 발급하였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일련 번호를 절취하고 교부하고 있어서
절취된 일련 번호의 수만 세워도 몇 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10 총선 그 총선 당일 선거에서는 그 일련 번호라고 해가지고 그 투표지 우측 하단에 그 일련 번호를 절취해서 그래서 별도로 이제 봉인된 그 함에다가 투입을 하고 이제 선거인은 그 일련 번호가 절취된 투표지를 받아서 기표해가지고 투표함에 넣고 그 투표함을 나중에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개표하는데요. 일련 번호지 숫자하고 이제 투표용지 숫자하고 이제 동일하겠죠. 동일하기 때문에 일련 번호지를 따로 세워보면 투표용지가 몇 매가 실제로 발행됐는지 그건 확인 가능하거든요. 반면 사전투표용지는 일련 번호지를 떼지 아니하고 교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고 2014년 1월에 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가 몇 장 발급되었는지는 실제로 그 투표지를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련 번호지가 따로 또 이렇게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동안은 QR코드라는 우리가 전혀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기호가 이제 표시가 돼 있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바코드를 표시한다고 하는데 바코드에도 원래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병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지 않고 그 막대 모양의 그래프 바코드만 이렇게 인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한 그런 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련 번호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실제로 그게 이제 절취선이 일련 번호를 떼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를 새로 만들면 그 숫자가 도대체 처음에 발행된 투표지가 몇 장인지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선거 부정이 일어날 경우 그거는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정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조작을 하고 틀리게 기록을 하면 일반 유권자나 또 후보자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해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3년 작년 10월 10일에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보안점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킹으로 인해 통합선거인 명부에 유령 투표자를 유권자로 등록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령 투표자 등록 후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투표용지도 당일 투표용지처럼 일련 번호를 절취한 후에 투표지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선거일 당일 투표도 아래에 그 선거 부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 정당 참관인이 모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지역에서 투표지 투입과 투표 인수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형사 고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를 했었던 인천 그 계양을 지난 2022년 6월 1일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그 일련 번호지가 절취되지 않는 당일 투표지를 그 자리 현장에서 절취하고 있고 또 그 번호표를 따로 모으는 이런 그 장면이 그 참관인에서 현장에 목격이 되고 또 동영상이 촬영이 되고 또 그리고 112에 신고하고 후에 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무마되고 있고 또 그 현장에는 정말 이 다량의 그 위조된 투표지로 거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전혀 이렇게 손을 탄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유권자가 기표를 하고 이제 뭐 우표 봉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투표함이 넣기 때문에 꼭 거기에는 뭔가 자죽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뭐 한 번 접으면 한 번 접은 자죽이 남고, 두 번 접으면 두 번 접은 자죽이 남고, 또 그게 투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가면 혹시라도 접지 않은 투표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물리 법칙인데, 전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뭐 투표지가 한 뭐 1000장 가까운 투표지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투표지 다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거 거의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투표지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현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한 사람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들이 다 개표로 숫자가 세워가지고 실제로 정확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고 당선자가 발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표소마다 총 선거인의 80% 분량의 투표용지를 비치해 놓는데, 투표 종료 후 남는 투표지를 선거 부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에는 잔여 투표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선거일 당일 투표지는 유권자의 70%의 투표용지를 일련 번호를 인쇄해서 투표소에다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선거일 당일에 투표 종료 후에 남는 투표지는 일련 번호가 절치가 안 된 투표지가 남는데, 그거는 그 잔여 투표지라고 해서 따로 봉인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이 잔여 투표지를 전부 개표장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개표 현장에 잔여 투표지를 두는데, 그런 잔여 투표지가 다시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하지도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어떤 부정선거 아니면 선거 부정의 그 범인들에 의해서 투표지로 둔갑된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지난 4.15 총선 때 구리시 선거 개표장에서 잔여 투표지 6매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개표장에 잔여 투표지를 갖다 놓으면 이거 위조 투표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원 선생님이 참관인을 하면서 개표장에서 발견한 내용은 비례투표 용지, 사전투표지를 개표하는 테이블인데, 한 투표함을 그러니까 개표하는 테이블에 쏟았을 때 비례 투표 용지, 사전투표 용지는 색깔이 연두색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두 가지 색깔, 확연히 구분된 두 가지 색깔의 투표지가 각각 다량으로 이렇게 거기에 쏟아져 나온 것을 보고 이거는 투표지가 실제로 뭔가 위조된 거다. 색깔이. 왜냐면 한 투표하면은 그 당시에 한 투표소에서 같은 용지를 이제 용지도 더군다나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는 나오는데, 색깔이 다른 거는 이거는 위조 부정선거의 증거다 해서 그걸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이종원 씨가 잔여 투표지 6매를 가지고 나온 걸로 해서 절도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뭐 투표지 절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다 복역을 마치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정말 이게 증거에 의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의혹이 크고 정말
그 투표지가 들었던 봉투라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데 불에 탄 투표지 봉투에서 이종원 씨의 DNA를 발견했다 이런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도대체 그러면 그 우편 봉투가 불에 타면 거기에 도대체 뭐 어떤 재료에서 그러니까 신체의 뭔가 조직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거기에 DNA가 남아 있을 텐데 불에 탔으면 도대체 그런 그 신체 일부가 거기 과연 남을 수 있나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피고인이었던 이종원 씨 선생님을 변호를 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그럼 실물을 한번 법정에 제출해 달라. 원래는 그런 증거는 그런 증거물로 제출된 거는 다 실물을 법정에 제출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그 재판 과정의 원칙인데 결국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실물 그 불에 탄 우편 봉투는 제출되지 않고도 다 그런 감정 보고서가 증거로 인정돼 가지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저도 그 1995년도 개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 벌써 아마 그 변호사로서 아마 30년 가까이 이렇게 주로 형사 변론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증거가 뭔가 의혹이 있는데 그 현물 증거를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이 사건은 정말 그동안 전혀 경험하거나 또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뭔가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밝혀지면 이 사건도 꼭 밝혀가지고 이종원 씨라든지 또 의혹을 받은 민경욱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누명을 벗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1년 번호를 떼고 위조 투표지 쌓아놓고 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시점에 실제로 112에다가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이제 그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그리고 여러 가지 투표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부정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그 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도를 바꾼다는 거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관련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가능한 사전투표 선거부정 방지 대책은요. 첫째 관내 사전투표에 있어서 관내 사전투표 인수,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를 몇 명이나 했는지 전산적으로 증감하지 못하도록 정당 참관인에게 관내 사전투표함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되는 투표지 개수를 허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고요. 투표 참관인은 투표할 때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부정이 일어나면 고발하고 아니면 투표관리관한테 신고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겨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우리가 그 명부에다가 일일이 사인을 받으면 그거는 틀림없겠는데 사전투표는 어떤 종이로 된 명부가 아니라 전산으로 된 통합선거인 명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전자적으로 서명이나 그러니까 신분증을 카피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투표 인수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작된다는 그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수하도록 허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뭔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걸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하면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오히려 112 경찰을 불러서 또 경찰이 그 참관인을 뭐 바깥으로 끌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좀 또 실갱이가 있으면 또 공무집행 방해다 아니면 선거 방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례들이 지난 선거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투표지 개수는 허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시간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그 실제로 그 투표지 개수된 것을 대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편 집중국에 CCTV를 설치하고 정당 참관인 및 시민단체에게 투표지의 접수 및 분류 발송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해야 되고요. 관외 사전 투표지는 우편 집중국 도착 즉시 우선적으로 분류 후 즉시 발송 처리하여 우편 집중국에 투표지가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만 선거가 정말 선거 부정이 0%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되는 그 원리 원칙 중에 하나가 시기적으로 투표 직후 바로 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그 뭔가 부정이 개입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표소에서 또 현장에서 즉시 개표하는 거.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그 투표소를 개표소로 바꿔가지고 개표가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체계는 이번 관외사전 투표지는 사실 뭐 그 정도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우편 집중국에 이제 그러니까 해송용 봉투를 옮기고 거기서 또 배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분류 즉시 발송 처리해가지고 뭐 하루 이상 이렇게 그 우편 집중국에 투표지가 보류되는 이런 시간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까지 우편 집중국에서 접수 분류 발송 과정에 정당 참관인 및 시민단체가 또 이런 시민단체는 이제 부방대 반드시 부방대가 여기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그래서 투표지 바꿔치기를 못하도록 감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지에 우편물을 다루는 우체국 직원을 정규 직원으로 투입하고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실 그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모든 것이 그 과정이 추적 가능해야 되거든요. 관외 사전 투표지 일자별 배송 결과를 최소 3차례 발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전 투표 일자인 4월 6일, 4월 7일, 또 그 이후 그 당일 개표 일자까지 4월 8일, 저녁 5시까지 세 차례 그 관외 사전 투표 일자별 배송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우편물 배송 과정에 경찰 호송 체계를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관 3,000명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투표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이 어떻게 경찰 병력이 당장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경찰관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도록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 냈지만 아마 행정안전부 장관님은 이런 경찰관이 투표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감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감히 부정선거, 선거 부정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정말 그 온건한 그런 말씀으로 경고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행정안전부, 경찰을 전부 이렇게 관리하는 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이런 투표함을 따라다닐 정도로 그 사전투표, 특히 관내 사전투표에 있어서는 그 배선 과정에서 투표지 바뀌어치기라든지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선 과정에서 인계 인수는 반드시 정당 참관인 등이 입회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시는 꼭 참관인이 그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지를 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경찰관도 이제 그 호송하는 과정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 그 시민들 그 참관인의 그런 참관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그 3구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그 사전 투표 둘째 날 오전에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감시를 하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 관내 사전 투표 해송용 봉투가 담긴 그 트레이, 플라스틱 그 상자가 굉장히 많은 상자를 그 트레이에다 싣고 그 이제 우체국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처음 느낌은 너무 어디서 이렇게 주문 제조해가지고 배달되는 그런 느낌인데 무엇보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받는 직원은 주변에 아무 참관인도 없는데 그 엄청난 양의 그 해송용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접수를 하고 그걸 이제 그 나중에 뭐 선거관리 위원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참여하에 그걸 그 투표함 그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보관된 그 사전투표함에다가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편봉투가 이렇게 많은 양이 사전투표 그 이튿날 그 오전에 뭐 12시도 되기 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배달이 되어 오는가. 도무지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위조된 건지 굉장히 의심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좀 사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이제 촬영을 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가만히 촬영했는데 그게 촬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촬영한 분들이 많고요. 또 전에 그 이원복 전 국회의원님이 그 인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창고에서 그 직원들이 관내 사전 투표 우편봉투를 그냥 수시로 다량을 그냥 그 봉인을 뭐 뗐다 붙였다 하면서 투입하는 그런 그 영상 자료를 이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관내 사전 투표가 이게 정말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제도 개선이 안 된 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감시하고 또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투표지 발행과 투표용지 관리가 필요한데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그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원회가 그걸 인형을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인쇄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그렇게 인쇄 날인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인쇄하라고 하는 규정하고 날인하라는 규정은 서로 맞지가 않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관리관의 감독이 없는 거거든요. 관리관이 실제로 실제로 자기가 발행한 투표지가 위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냥 인쇄하고 또 그 인형은 전부 선관위 컴퓨터에 컴퓨터에 다 등록된 그런 인형 그냥 인형을 갖다가 프린트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단체 사무를 볼 때 인형 파일을 가지고 그 문서에다가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장을 찍어 가지고 스캔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이 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공문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은 투표지가 위조되고 그 숫자가 바뀌면 그 선거 결과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가 과거부터 그렇게 투표지가 이제 잘못 부정하게 투입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선거 때 관심이 많고 정당이라든지 후보자들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경험된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민주화하고 1987년도인가 직선제 그런 운동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희생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발전시켜 왔는데 이걸 전혀 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그것도 선거 부정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정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투표관리관 인장의 날인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형을 그냥 컴퓨터 서버에 있는 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발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이게 정당성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 관리관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선거법의 규정을 명백히 폐기하는 거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관으로 세운 이유가 제3의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는 거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리자 입장에서 본인들이 아닌 정말로 이 관리관으로 이렇게 모셔 임명한 분을 통해서 투표지가 발행되도록 하는 그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걸 아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답변을 하고 또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향후에 여기 대해서는 꼭 법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투표관리관인 날인을 인쇄해도 좋다 이런 거는 지금 각 부에서 이걸 계속 판결을 그렇게 내오고 있지만 대법관들이 바뀌면 또 판례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대법관들도
법에 따라 재판을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거 분명히 법률에 위반된 내용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 판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인장을 찍는 거는 정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 가지고 하나씩 꾹꾹 찍어주면 금방금방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에 어떤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오히려 각오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거는 정말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돌이켜가지고 투표관리관 인장을 찍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은 그 투표관리관 본인이 여기 법률의 규정대로 나는 하겠다고 좀 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자기 개인 도장을 선거일 사전투표일에 가서 날인해서 교부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투표관리관인을 사용 후 선관위가 회수하여 보관해온 사례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요거는 선거일 당일 투표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선거일 당일 투표에도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투표지를 한 장씩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일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도 선거인 투표관리관 개인이 가져오는 도장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문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인장을 날인해서 그 투표지를 이제 교부해주고, 또 그 인장을 투표관리관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보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의 도장을 찍어서 투표지를 교부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로 다시 투표관리관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또 그쪽에 내통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제3의 장소에서 그 범죄자들이 그 인장을 사용해서 투표지를 위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선관위가 해수해서 보관해온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건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에 그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사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장 위조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정당 참관인에게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의 개수를 허용해야 됩니다. 정당 참관인에게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투표함에 투입되는 투표지 개수를 허용해서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 매수 확인 및 위조 투표지의 투입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 및 투표지 물량을 감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투표용지 생산업체, 우편봉투 생산업체, 인쇄업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과 현장 지도 및 교육의 방법으로 투표용지 물량 통보 등 감시 체계를 시행해야 됩니다. 요런 내용은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여러 곳에 방문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그 지난 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인쇄용 롤 용지 박스가 수십 박스씩 보관이 돼 있었고요. 그것은 다시 그 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투표지를 투표용지를 다시 제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하고 그리고 그 투표용지만 있으면 뭔가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투표용지가 다시 그러니까 이중으로 발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용지 자체를 당의 그 선거 때 도대체 얼마의 그 용지, 롤 용지
용지가 이제 납품이 되고 또 다른 기존의 용지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일단 물량 자체가 2중, 3중으로 발행되는 걸 막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난 언젠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번 4.10 총선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에 납품된 어느 한 그 회사, 정규의 회사, 선관위가 인증하는 그런 용지만 사용할 것 하고 이렇게 그 지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우편 투표지라든지 사전 투표지 그 용지 관리를 통해서 위조 투표지 투입을 좀 막으려는 그런 뭔가 생각이 있는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그 개인의 인감 날인하는 문제는 이건 꼭 법률이 규정이 있고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하였고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할 때는 그만큼 거기에 이게 필요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해서 교부하도록 한 건데 그걸 그냥 무효화한 거는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무효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의결해서 그걸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투표관리인을 인쇄하도록 이렇게 결의한 그 선거관리위원들도 나중에는 한번 그 문제를 정말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투표관리관 날인을 개인 인장을 날인하도록 이렇게 그걸 이제 준수를 하면 위조 투표지 투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인장을 그 위조를 하면 그거는 이제 감정에서 당장 드러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자기가 날인을 해서 발행하면 숫자가 전부 그 물량, 그러니까 발행하는 그 투표지 숫자를 다 이제 그거는 자동 센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숫자를 세놓고 자기 인장을 찍은 걸 딱 관리를 하면 그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기 어렵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한 1000장 정도 되는 양을 막 테이블 위에 막 쌓아놓고 이곳저곳 그렇게 쌓아놓고 하는 그 투표는 그 지금 현행 방식대로 그 인장 투표관리관 인을 인쇄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냥 개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도 없고 또 투표 용지를 관리하면 그렇게 여분의 용지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식은 정말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상당히 그러니까 선거 결과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이번에 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날인하는 걸 끝까지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이제 그걸 고집을 했는데 선거 결과 조작이 만약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현행 그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은 정말 엄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 투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정말 이거 선거 부정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당일 투표에서도 투표가 관련 사인을 날인하고 투표지 일련 번호를 선거인 앞에서 절취해서 교부하도록 투표관리관 교육과 선관위에 대한 법령 준수 촉구를 통해 부정투표지 투입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그 사인을 날인해서 투표지를 교부를 하고 일련 번호를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절취해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인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인장을 등록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관리가 일괄 제작한 동일한 형태의 인장을 투표관리관이 아닌 선관위 직원이 날인 교부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당일 투표의 잔여 투표지 개표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모두에 말씀드렸죠.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에 반입이 돼서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뭔가 이 투표지 숫자가 안 맞으면 잔여 투표지 봉투를 개봉을 해서 그 잔여 투표지 숫자를 현장에 세워서 맞춰본다고 이런 황당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잔여 투표지를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실제로 발행된 투표지, 왜냐하면 투표지는 그 일련 번호에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이제 선관위원 투표소에서 사용을 하는 건 분명히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발행된 투표지와 잔여 투표지 숫자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안 맞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잔여 투표지를 분명히 봉인해서 관리하고 잔여 투표지 매수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표장에서 그걸 선관위 직원이 숫자가 안 맞는다고 그걸 맞춰본다는 거는 정말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절차를 통해서 잔여 투표지 봉인을 풀고 확인하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선거관리 직원이 잔여 투표지를 현장에 와서 이렇게 임의로 세워본다는 이거는 그런 선거관리가 정말 이 개념 없이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반드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아야 되고 또 잔여 투표지는 투표가 끝나면 따로 별도로 그 봉인이 되고 또 뭔가 특정 장소에 뭐 특정 장소라면 선거 물품을 보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그 장소에 보관을 하고 봉인을 하고 아니면 금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그 잔여 투표지를 개표장에 정말 잔뜩 가져가 가지고 뭐 그 뭉치가 굉장히 많은 양을 그 개표장에다가 쌓아놓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잔여 투표지가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로 바뀐다고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과 정당 참관인이 선거 부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온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부방대 등의 감시가 허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투개표 관리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방안에서는 개표 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먼저 분류하고 이후에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작에 그 비판을 했는데요. 수검표라는 거는 한 장씩 세는 수개표가 아니고 그냥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수검표. 그러니까 전자개표로 분류를 하면 한 100장 묶은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100장씩 이렇게 후루룩 훑어보는 그걸 수검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개표 순서를 뒤집어서 수개표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점검하는 방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전자개표기 사용할 필요가 없죠. 수개표를 하면. 예. 이상, 제22대 총선 선거부정 방지 대책, 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 저는 이제 작성에 그 도움을 드렸죠. 우리, 기덕문화연구소 김승규, 변호사님 전 국정원장님, 과 거기 연구원, 윤장효 연구원, 그리고 장영호 대표님,
또 권오용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김승규 그 변호사님, 전 원장님, 또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정말 원로시거든요. 국정의 원로시고, 또 지난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국정원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하나의 사건인가 하는 간첩 그 조직을 그 이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 기소돼서 처벌받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이후로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후에 몇 개 그 조사된 그 간첩 사건 말고는 간첩 사건을 적발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이승만 대통령 께서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그 리더십으로 또 미국과 이렇게 유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 를 연대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의 그 한반도 남쪽 지역에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우리가 반공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허용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되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교나 그런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공산당들에게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거나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장 큰 탄압의 대상이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그런 그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한 사회를 공산하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어디나 할 것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그 김일성 정권이 북한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정말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피난 와서 남한에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발전에 기여하신 선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한 장로님이 북한에서 처음에 김일성이 이제 집권했을 때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점점 그 일요일 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군사 훈련, 그러니까 그런 거 학교의 활동들을 행사를 잡아놓고 그렇게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또 그래도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빠지면 학교에 가가지고 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점점 강화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6.25 전에 이남으로 내려왔다,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제 증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한 후에 1년 만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전체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건 중공도 마찬가지죠. 중공도 이렇게 그동안 이제 중공은 그래도 비교적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에 가서 많이 선교를 했는데, 시진핑 집권 후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원 다 추방되고, 중국에서는 선교할 수 없고, 또 자유롭게 예배가, 전도가 어려운,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산당들은, 세계 공산화를, 목표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고요. 공산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는 폭력혁명, 뭐, 전쟁, 뭐, 이런 아주 그런 뭔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공산화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많은 나라가 그렇게 공산화, 되어 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략을 바꿔가지고, 선거 부정을 통해가지고 한 사회를, 점점 이제 공산화해가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방국가 많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캐나다, 호주, 이런,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그런, 그런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선거 부정,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도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히 우리,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공산당, 이런 큰, 또 그 위에서는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 강대국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우리 한반도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 목표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의 하나의 사건, 간첩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간첩단을 적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국가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왔기 때문에 곳곳에, 어떤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암약칼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간첩단들이 각 지역마다 암약하는 것이 이제 적발돼가 지금 재판 중인데, 그것도 구속을 했더니 또 재판부에서 또 석방을 해줘가지고 재판을 지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가, 확고하고, 또 대한민국은 특별히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점점 인식을 하고, 점점 알아가고 있고요. 전번에는, 우리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라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1월 달에 청소년들이 있는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하면 이거는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아예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김삼원 목사님 같이 대한민국의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원로 중에 원로시요,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 웬만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선거를, 그동안 저질러 온, 사람들의, 그런 세력이 지금 어디에 미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김승규, 장로님께서 정말 우리 원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 많은 그 연구진들과 6개월 이상 조사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이제 대책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대책대로 실행이 돼서 가급적이면 부정선거를, 선거 부정을 방지해서,
그래서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그런 그 후보자들이 선출이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돼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보고서를 이제 낭독해 드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